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지난 한 주는 종목들의 워낙 성과가 좋아서 일단 다음 주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종목은 그 추천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난 종목들 성과 좋았던 종목들 리뷰를 한 다음에 어, 같이 이것저것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다 휴가철이다 뭐다 해서 바쁘실 텐데 오늘 시장은 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동반 상승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 채권이 요새 좋은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무슨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채권이 무슨 뭐가 좋냐 하시겠지만, 채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채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어쨌든 금리가 결과적으로 고점에 이르렀을 때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쌀 때 사서 이자를 받으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 그래서 채권의 매매 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은 일단 몇몇 종목들 위주로 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최근인데, 종목을 잘 골랐다면은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은 그런 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일단 FMC는 금리 인상을 또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중요한데 일단은 0.75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0.25에서 0.5%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6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안 와도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페드의 금리 고점입니다. 그래서 금리 고점은 기존에는 3.8%까지 금리 고점을 예상했었는데, 현재로서는 40bp 낮춰서 금리의 고점은 3.4%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금리 고점을 금리가 한없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리 그 예측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금리가 3.4% 정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도 올해 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내년 중순, 뭐 내년 말, 내년 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이 고점이 가는 시기까지, 근데 시점도 올해 말까지 빠르게 금리를 조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저점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수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채권 투자하는 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괜찮습니다. 자금을 크게 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채권 금리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내 투자금이 1억이다 하면 주식이 뭐 무조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3억에서 5억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채권 투자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설명하려다가 그냥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고용은 좋아졌다가 뭐 GDP는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중요한 지표들은 악재 쪽으로 흐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결론은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언젠가는 다 해결될 이슈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지표들은 사실 예전에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제가 해외 파생상품 출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지표 하나하나에 의의를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경기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지표마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 인플레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9월의 금리 인상 폭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이 난리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수입 물가들은 하락하고 있다, 수입을 많이 안 한다라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반도체나 원자재 쪽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리스크가 해결이 되어야 관련된 중국 종목들이 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어쨌든 물가 지수 그리고 FOMC의 금리 인상 폭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 예측을 참 잘 했어요. 어쨌든 121선까지 부드럽게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 지지받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0.25%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래 위로 꼬리 달아주면서 일단 방향성을 잡는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121선 위에 안착하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조금 하방을 맛보고 온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지수의 움직임은 현재 몇몇 종목들의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는 뭐 예측한 대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중요하죠. 이게 되게 사실 저도 기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때만 해도 사실 반등하긴 하지만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했다 보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6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밴드에 주목을 했었죠. 이 일목균형표상 하방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요 위에만 뚫어준다고 하면 121선까지 안착할 수 있는, 그래서 2600까지는 좀 더 과감하게 해도 되지 않나. 왜냐면 하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방이 이렇게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어느덧 2490까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2400까지는 하방을 좀 보고, 떨어지면은 기다리는 거고요. 올라가면은 그 익절 라인 혹은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익절 라인을 잘 지켜둔 다음에 위로는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종목 상승이, 그 지수 상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랐다면 지지난주가 달콤한 한 주였을 것 같고, 종목을 좀 어설프게 들고 계셨다 하시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한 주였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대주가 심상치 않다라고 남겨놨던 그 VIP 커뮤니티의 코멘트들 다 보셨을 텐데 강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일단 놓쳤습니다. 뒤에 종목들도 보여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지금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VIP 멤버십, 그 다음에 카톡 멤버십이 있습니다. 카톡 멤버십은 저랑 1대1로 종목 투자하면서 제가 손절 라인, 익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까지 선정해드리면서 지금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특별히 제가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면 환불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VIP 멤버십은 3만원에서 6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드리고, 그러니까 공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VIP 멤버십에서는 하고 있고, 제가 올리는 글들에 대해서는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전기전자 업종에 지난 한 주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끌어주는 수급이다 보니까 좀 방향성이 일정하게 가는 이제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흐름 잘 타서 좋은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피해피한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고, 삼전을 개인들이 판물량을 외국인들이 대거 주워가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습니다. SDI는 지금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LG화학과 더불어. 근데 LG화학은 이 배터리 교체, 지금 큰 이슈가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신에 배터리를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리스 형태로 이제 임대 쓰다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전체 사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 대한 그 비행기 리스 형태로 빌려 쓰고 반납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잦을 텐데, 이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형태가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그 배터리 형태고요.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최초에 교체할 수가 없는
쓰고 버려야 되는 이제 그런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SDI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아이고 깜짝이야 전화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기관은 사실 뭐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 있네요. 셀트리온도 있고요. 아주 좋은 종목들 우리 두 개 가지고 있죠. 자, 셀트리온이 사실 기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20만 원은 강하게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큰 손님들은 이런 대형주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가 다 올라왔는데 못 올라온 게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고 펀드들 다 매도 나오면서 종목들 팔았었는데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LG화학, SDI, 뭐 현대해철 이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셀트리온 없이 설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물론 뭐 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이슈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오는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난 한 주간 그 VIP 멤버십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입니다. 펄어비스요. 펄어비스가 지금 52,000원에 추천을 했었나 봅니다. 잘 들어갔고 주가 회귀한다. 반드시 올라온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고 올해 말에 나오려고 했던 검은 사막이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는 일목 하단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일단 저는 59,300원에 카톡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반은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가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커뮤니티에는 일단 59,300원에 반 팔았고요. 반은 더 가져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한화솔루션 역시 지금 전 세계 화두가 되는 것이 그린에너지 쪽입니다. 한화솔루션이 대표적으로 OC와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걔도 풍력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서야 본전 오셨을 거고 미리 사셨던 최근에 사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익절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난 VIP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또 HLB가 있습니다. HLB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카카오와 HLB는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신용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부에서 대차 신용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공매도가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금지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차 잔고 공매도 높았던 HLB를 추천을 했었고 지금 너무 잘 올라와서 팔지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팔아야 대주나 아니면 또 뒤에 대한전선을 드릴 건데 대한전선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잘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8만원을 봤는데 무슨 8만원이 이틀 만에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VIP 멤버십 카톡 멤버십 여러분들은 아마 회비를 내고도 많이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카카오도 일단은 8만원이 목표가였지만 이거 보시다시피 일목을 강하게 뚫고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비덴트는 테마 종목입니다. 빗썸이 인수설이 지난 목금해서 나올 것으로 제가 찌라시를 들었는데 안 나왔어요. 일단은 거래도 크게 늘지도 않았고요. 또 허위인가 싶긴 하지만 일단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던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홀딩하는 쪽으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은 대한전선 그리고 대주 뒤에 또 있네요. 대한전선과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주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얼마나 많이 쳐놨으면 지금 그걸 커버링 하는 데 있어서도 주가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1790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 121선과 201선이 만나는데 이 지지받느냐 저항받느냐의 중요한 포인트.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외국인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금액을 담기에는 너무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시총 작은 게 아니라 너무 거래량이 작아요. 그래서
큰 금액 담기보다는 일단 휴가비 혹은 뭐 한 3천 이내에서 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한전선도 일단 제가 요새 최근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더 이상 무리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좀 전화가 계속 오네. 가져가 보기로 하고 대주전자재료는 만도와 더불어 조금 한 타임 더 보겠습니다. 근데 대주는 사실 지금 8만 원은 되게 싼 종목이거든요. 이게 25년까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 거라서 사실 예전에 13만 원까지 갔었을 때 우리의 최고의 종목이었지만 그 이후로 하락세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지수에 큰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의 지수만큼 빠졌어요. 근데 더 빠졌죠 사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데 계속 눈치 보다가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못 사고 있으면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조금 간보기로 가져가시다가 만도처럼 하락이 한두 번 오면 들어가겠습니다. 만도는 약간 좀 더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들어가진 않고 지금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워낙 많은 종목들이 다 잘 올라가고 있어서 팔 게 없어요. 즉 현금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은 강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대한전선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VIP 커뮤니티에다가 들어갈 때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만 1,000원 혹은 여기 정도 보면 8만 1,000원일 것 같아서 8만 1,000원을 좀 기다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들어갈 때 커뮤니티에 같이 남겨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VIP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최근에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고 종목도 고르고 제가 주식시장에 다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떠나셨던 VIP 멤버십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고요. 여기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도움이 되시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1대1로 하실 분들 지금 성과가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여기로 메일 주시면 거의 매일 저와 소통하면서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개편 그리고 추천 종목들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월, 화, 수, 목, 비 온다고 합니다. 우산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